자, 지금 해수욕장에는 독주의보가 발령됐다고 하는데요. 우선 사진부터 함께 보시죠. 저게 뭐야? 광범위하게 이제 빨간 환부가 보이는데요. 자, 저게 무엇이냐? 바로 여름 바다의 불청객 해파리에게 물린 자국입니다. 아, 해파리 다리. 해수욕장 가면 바다 위에 작은 해파리들이 뭐 둥둥 떠 있잖아요. 다들 뭐 신기하다, 귀엽다 하면서 크게 경계를 하진 않는데요. 2012년도엔 인천 을왕리 해수욕장에서 8살 여자아이가 해파리에 쏘여 4시간 만에 사망하는 등 온난화로 해파리들이 요즘 급증해서 그만큼 사고 소식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해파리 종류는 식용이 가능한 것부터 맹독을 지닌 종까지 약 200여 종이 있는데요. 자, 그중 우리나라에 가장 자주 출몰하는 독성 해파리는 노무라 입깃 해파리로요. 주로 7월 중순부터 남해와 동해에 출현하는데요. 자, 우리가 자주 보는 작은 해파리들 아시죠? 그게 노무라 입깃 해파리의 어린 해파리들인 겁니다. 다 자란 노무라 입깃 해파리는 길이가 50cm에서 1m까지 가는 아주 대형 해파리인데요. 오, 되게 크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해파리 촉수에 조금이라도 살이 닿으면 촉수에 달린 수천 개의 자포, 즉 독이 든 침인 이 자포가 피부에 찰싹 붙어서 독을 주입하는 겁니다. 아유. 해파리 촉수에 감겨서 이 독에 쏘이면 채찍을 맞은 것 같은 자국이 생기고 극심한 통증과 함께 호흡 곤란, 구역질, 근육 마비와 같은 증상을 동반하고요. 심하면 전신으로 독이 퍼져 자칫 생명까지 잃게 되는 겁니다. 일단 물렸다면은 그 즉시 병원에 가셔야 됩니다. 구조대가 오기 전 꼭 해야 할 응급 처치법이 있는데요. 절대 손으로 상처 부위를 만지지 말고 바닷물이나 식염수를 뿌려 피부에 남아있는 자포를 씻어내야 합니다. 만약 가시 모양의 촉수가 박혀 있다면 보이는 대로 나무젓가락으로 살살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엔요. 등장만으로 그 해수욕장을 공포 자체로 만드는 녀석이 있습니다. 상어 또 나오나요 지금? 자, 이 생물의 이빨은 이빨은? 잠수용 슈트를 뚫을 정도로 강력하고 단 1mg만으로 사람의 목숨을 위협할 수 있는 독을 지니고 있습니다. 뱀장어. 독사예요? 뱀장어. 뭔데? 바로 이것. 저게 뭐예요? 뭐야, 불가사리? 문어네, 문어. 문어? 저기 보이는 저 생물, 그냥 문어가 아니라 맹렬하고 강력한 독을 가진 파란선 문어입니다. 아주 작은, 뭐 10cm 정도밖에 안 되는 소형 문어이지만 이 작은 녀석이 가진 독은 보고의 독과 같은 성분인 테트로도톡신. 자, 그런데 이 문제는 보고의 독보다 무려 1000배가 더 강력한 독입니다. 황당한 거 아닙니까? 1000배는? 저 작은 몸에 보고의 1000배가 달하는 독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 독약의 대명사, 일명 청산가리라고 불리는 청산 나트륨의 무려 1200배. 와. 자, 이 파란선 문어는 주로 남태평양 바다의 산호와 암초에 삽니다. 자, 문제는 최근 바다 수온이 상승하면서 우리나라의 제주도와 포항에서도 얘들이 발견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2015년 제주도 해수욕장에서 이 작은 문어를 발견한 피서객이 처음 보는 문어다. 되게 예쁘네라고 잡는 순간 가운데 손가락을 쫙! 자, 남자는 손가락이 잘릴 것 같은 고통에 바로 119를 불러 응급 치료를 받아 다행히 생명을 건질 수 있었지만요. 다행이네. 문어침 속 테트로도톡신 독이 근육을 마비시켜 무려 열흘 동안 손뼈가 시릴 정도로 극심한 고통과 어지러움 증상을 느꼈다고 합니다. 아, 근데 이게 그냥 뭐 잠깐 부었네, 그냥 괜찮아지겠지 하고 그냥 뒀으면은 큰일 날 뻔했네요. 네, 정말 이 선에서 다친 게 정말 다행이신 거죠. 빨리 좀 조치를 정말 운이 하셔서. 좋으셨던 겁니다. 예. 특히나 저 파란선 문어는 먹물 주머니가 없어서 자기 방어를 위해 몸의 겉면에 독이 흐르고 있거든요. 파란선 문어의 스킨을 만지기만 해도 말씀드린 대로 독이 묻어나오게 됩니다. 만약 파란선 문어를 발견하셨다면 절대로 건드리지 말고 가까운 해양경찰서에 신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애들은 정말 모르거든요. 정말 너무 귀여워서 막 무조건 만져볼 것 같은데 부모님들은 반드시 주의를 시키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오 기자는 퇴근을 하셨고요. 그렇죠. 네. 전 기자가 정말로 3명의 공동 1등을 이뤄낼 것이냐. 자, 우리 가족을 노리는 여름철 재난사고 19, 이번엔 6입니다. 파도의 역습, 모모모 주의보. 피서지의 메카, 부산 해운대.
정말 그 넓은 해운대를 피서객들이 가득 메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휴가의 단꿈을 모두 휩쓴 일이 있었죠. 지난 2017년 7월 31일 해안가에서 물놀이를 즐기던 70여 명의 관광객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린 건데요. 피서객들이 눈 깜짝할 새 사라진 이유, 바로 이안류. 이안류입니다. 하지만 이때는 정말 다행히 20여 분 만에 모두 구조되긴 했습니다. 다행이네요. 하지만 지난 2007년엔 이안류로 인해 해운대에서 사망자가 발생. 또 2010년엔 충남 대천 해수욕장에서도 2명이 목숨을 잃기도 했는데 대비할 수도 없고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이 파도의 역습이라고밖에 할 수 없는 이안류는 순식간에 200m 이상의 깊은 바다로 끌고 갑니다. 아무리 수영을 잘하는 사람들조차도 이 이안류를 만나면 쉽게 빠져나올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근데 이안류가 왜 발생하는 건지 좀 알아볼까요? 주로 해변으로 몰려온 파도가 고르게 바다 쪽으로 빠져나가지 않고 협곡이나 암초 같은 해저 지형 때문에 어느 한쪽으로 집중돼서 빠져나갈 때 발생하는 건데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부산 해운대나 제주 중문, 강릉 경포, 보령 대천 등의 해수욕장에서 자주 발생한다고 합니다. 뭐 이안류에 대한 대처 방법 있을까요? 그렇죠. 안 만나면 좋지만 만났을 때 일단 이안류에 휩쓸려서 깊은 바다로 떠내려갔다. 그러면 절대 무리해서 육지로 나오지 마시고요. 그냥 최대한 힘을 빼고 물에 둥둥 떠 있으면 됩니다. 만약에 튜브 속이었다면 꽉 잡고 구조를 기다리는 게 정답이고요. 그런데 구조가 늦어져서 헤엄을 쳐서 나와야 할 상황이다. 그러면 육지와 45도의 비스듬한 방향으로 수영해야 쉽게 빠져나올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이 2011년 해운대를 시작으로 실시간 이안류 감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안류 위험 지수가 주의 단계일 때는 물놀이를 피하는 게 좋습니다. 우리 가족을 노리는 여름철 재난사고 19 5위 공개합니다. 당신의 감기 증상, 감기가 아닐 수 있다. 여름철 고열, 기침, 두통, 콧물, 오한의 증상으로 여름에 무슨 감기야 하는 당신. 하지만 지금부터는 무려 치사율 15%에 달하는 이 질병은 아닌지 한번 의심해 보셔야겠습니다. 바로 레지오넬라증. 레지오넬라증은 레지오넬라균이 비말 형태, 즉 물방울 형태로 공기 중에 떠돌다가 인체로 흡입되어 감염되는 질병인데요. 목숨에 치명적인 레지오넬라 폐렴과 경미한 증상을 나타내는 폰티악열 2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특히 여름과 초가을에 증가하는 레지오넬라증, 그 이유는 더운 여름철에 균의 번식 속도가 더 빨라지고요. 여름철에 사용량이 증가하는 냉각수, 에어컨, 샤워기 등의 균이 아주 바글바글 서식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2015년에 45건이었던 우리나라 레지오넬라 신고 건수가 2016년에는 128건, 1년 사이 약 3배 가까이 증가. 그리고 레지오넬라증의 치사율이 무려 15%라고 말씀드렸죠. 특히 흡연자, 신부전증, 폐질환, 심혈관 질환자, 그리고 면역력이 약한 50세 이상 고령자분들은 감염률이 더 높습니다. 아이고. 그래서 다시 한번 증상을 짚어드립니다. 고열, 마른 기침, 두통, 무력감과 권태감의 증상이 보인다. 또는 호흡곤란, 설사, 위장장애까지 있다면 탈이 났나? 에어컨을 많이 쐬서 감기 걸렸나?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꼭 병원에 방문해 주시고요. 미리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가장 중요한 거는 네. 레지오넬라균이 서식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2주일에 한 번씩 일요일은 에어컨 필터 청소하는 날로 정하셔서요. 필터는 미지근한 물에 약 30분간 담근 뒤 칫솔로 살살살살 청소를 해서 그늘에 말려주시면 되고요. 냉각기 관리도 어렵지 않습니다. 중성세제를 탄 물을 스프레이 용기에 담아서 뿌려주면 끝입니다. 쉽죠? 그리고 공원이나 등산 가셔서 이런 거 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거요. 이게 뭐예요? 수도꼭지에서 물 마시는 거 있지 않습니까? 왜 그건 많이 하는데? 레지오넬라균은 오염된 물에 서식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쓰는 공중시설은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족을 노리는 여름철 재난사고 19 4위 공개합니다. 여름의 악몽, 죽음의 한증막. 지난 2017년 7월 미국 조지아주 한 미용실에서 6시간 동안 머리 손질을 하고 나온 디 자넬 에타 파울러. 그런데 당신은 2급 살인, 과실치사 혐의로 체포합니다.
갑자기 그녀가 살인자가 된 이유. 바로 여름철 찜통차 때문입니다. 디자넬 에타파울러는 당시 차량 뒷좌석에 딸을 두고 엄마 머리만 잠깐 하고 올게요 같이 하고 들어가야지. 갔는데요. 데리고 들어가야죠. 하지만 그녀의 딸은 차 안에서 더위에 의식을 잃고 결국 사망까지. 미국 보건당국에 따르면요. 미국에서만 매년 차량에 갇혀 숨지는 아이들이 평균 37명. 물론 우리나라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지난 2016년 광주에선 통학버스 안에서 8시간 동안 방치된 4살 어린이가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사고가 있었고요. 2011년 경남 함양에선 5살 아이가 차 안에서 질식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안타깝다. 이만하면 정말 여름철 차 안은 지옥의 한증막 그 자체인 거죠.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요. 한여름엔 4시간만 주차해도 차의 내부 온도가 무려 70도까지 상승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특히 어린아이들은 체온 변화 속도가 성인보다 3배에서 5배 정도 더 빠르기 때문에 더욱 위험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대부분 아유 뭐 잠깐인데 괜찮겠지 아니면 믿기 어렵지만 뒷좌석에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깜빡 잊고 의도치 않게 방치하는 경우까지 있다는데요. 자 여러분 우리 이 사고 막을 수 있습니다. 꼭 막을 수 있습니다. 미국 유력시 소비자 잡지에서 발표한 예방법에 따르면요. 휴대전화 또는 지갑, 가방 이런 거를 아이가 있는 뒷좌석에 같이 두는 겁니다. 물론 흔한 건 아닙니다. 애가 차에 있는 걸 까먹는 경우가 얼마나 많겠어요. 흔한 건 순간적으로, 아니지만, 네. 순간적으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런 방법을 강구를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제가 2개 있고요. 이제 하나밖에 안 하나 남았습니다. 있으시죠? 네. 네. 자, 우리 가족을 노리는 여름철 재난사고 19. 이번엔 3위 공개합니다. 전한! 아, 축하드립니다. 그럼요. 완전 제로 베이스예요. 이 둘이 크로스하는 건 정말 오랜만이네. 제로 베이스에서 가는 거지. 한 갈아 엎어 이제. 매해 여름 나 그리고 내 가족의 목숨을 위협하는 무차별 파괴범이 있습니다. 왜 이래? 어머머머머머. 아이고. 이 사고의 원인은 바로 타이어 때문입니다. D대학 자동차학과 교수에 따르면요. 고속도로에서 차량 결함으로 발생한 사망 사고의 63%가 타이어 관련 사고입니다. 특히 기온이 높은 한여름 7, 8월에는 타이어 파손 사고가 급증한다고 하는데요. 가장 큰 원인은 타이어 공기압 부족. 공기압이 낮은 상태에서 폭염에 뜨거워진 도로를 고속으로 달리게 되면요. 열을 받은 타이어가 변형돼서 물결처럼 물렁이는 스탠딩 웨이브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찌그러진 상태로 계속 주행하다 보면 엄청난 마찰로 타이어 온도가 미친 듯이 올라 펑 하고 폭탄처럼 폭발하게 되는 겁니다. 아, 이게 표면적이 많아지니까 그렇습니다. 마찰이 생기는구나. 막을 수 있으니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네. 첫째, 주기적으로 타이어 공기압을 체크해 주셔야 합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한 달에 한 번 권장치보다 약 10에서 20% 정도 높게 넣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 타이어 마모도 점검 필수입니다. 지금 보시는 마모 한계선이 닳게 될 경우에는 꼭 교체를 하셔야 됩니다. 손쉬운 타이어 마모 상태 체크법. 요 100원짜리 동전 하나면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동전에 있는 이순신 장군이 보이시죠? 네네. 네. 이분을 거꾸로 들어서 타이어의 움푹 파인 곳에 트레이드에 꽂습니다. 네네. 우리 이순신 장군의 이 감투가 거의 보이지 않는다면 어. 타이어 상태가 좋은 거예요. 오. 양호한 거죠. 어. 근데 만약에 모자가 3분의 2 이상이 보인다면 아이고, 그건 늦은 겁니다. 꼭 얼른 교체를 해야 됩니다. 경고를 하시는 거네. 그렇죠. 내 모자가 덜 들어간다, 이놈아. 그렇죠. 네. 자, 전대전 두 기사 모두 제 특종인데 말이죠. 네,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프렌시코 대망의 1위 특종 후보를 공개합니다. 여름철 페스티벌 주의보. 우리 집에 시한폭탄이 있다. 제 첫 번째 특종입니다. 지난 2017년 6월 라스베가스에서는 미국 최대 일렉트로닉 음악 축제가 열립니다. 라스베가스를 대표하는 축제답게 매년 최대 약 30만 명의 관객들이 찾아옵니다. 30대 남성 마이클 모스도 그중 한 명이었죠. 그야말로 온라인 광란의 밤을 보낸 그
그런데 다음날 새벽 택시를 잡으려던 그는 갑자기 경련을 일으키며 훅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병원으로 긴급 후송된 지 단 4시간 만에 어머. 결국 안타깝게 사망. 아이고. 사인은 열사병이었습니다. 그 지경이 될 때까지 어떻게 그걸 모를 수가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뭐 이 열기에 나도 몸이 뜨거워지나 보다라고 그냥 착각을 한 모양이죠. 그 정도면 머리가 어지러웠을 텐데. 실제로 미국 라스베가스는 매년 기록적인 폭염을 기록하며 일명 가마솥 더위로 유명한 곳인데요. 그날도 38도를 웃도는 폭염 속의 야외 공연이었고 게다가 숨진 남성은 물을 마시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또 사고가 났을 때 현장이 북새통이라 구급차가 들어오는데도 많이 지체됐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더위에 장사 없죠. 그래서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이거는 꼭 지켜주셔야 되겠습니다. 열사병의 천적은 바로 물. 갈증이 나지 않더라도 최소 1시간마다 2컵 정도의 물은 꼭 마셔주셔야 됩니다. 염분과 미네랄을 보충해주는 스포츠 음료도 물론 좋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몸이 뜨거워지면서 근육통이나 경련, 또 의식도 가물가물해지는 열사병 전조 증상이 나타나면요. 일단은 시원한 곳으로 대피하시고요. 구조대원이 올 때까지 체온을 낮춰주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얼굴이나 신체에 물을 뿌리거나 젖은 수건을 덮어 부채질이나 선풍기 바람을 이용해서 열을 빠르게 증발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저울 누리는 여름철 재난사고 19, 저 전 기자의 두 번째 1위 후보를 공개합니다. 푹푹 찌는 한여름, 살인적인 폭염이 위협해도 에어컨만 있으면 그 어떤 더위도 두렵지가 않죠. 그런데 이렇게 천하태평하게 에어컨을 쐬고 있을 때 우리 집에 있는 시한폭탄은 나도 모르게 작동 중일 수도 있습니다. 뭐죠? 집에 시한폭탄이 뭐가 있는 거죠? 불이 났습니다. 시래기 아니야? 저게 달려있는 게 시래기잖아. 저거 그렇죠. 봐봐. 시래기 탔잖아요. 화재 사고의 원인은 바로 에어컨 실외기. 아니 시래기가 왜 터져요? 에어컨 화재 사고 가운데 무려 63.3%가 실외기에서 발생합니다. 아이고. 그리고 화재 원인의 80% 이상이 실외기, 이 전선 문제인 것이 밝혀졌는데요. 보통 아파트 에어컨 뒤쪽에 벽구멍을 통해서 실외기를 연결하죠. 이럴 경우 전선이 꺾이거나 피복이 벗겨지기가 쉽고요. 특히 에어컨 제조사에서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실외기 전선은 최대 10m. 하지만 실외기 설치 위치가 멀어지면은 추가로 전선을 연결하죠. 이때 일부 설비업자는 전선을 대충 꼬아가지고 테이프로 연결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합니다. 맞지. 그러면 실외기 전선 연결이 느슨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과부하가 생기고 그때 급 온도가 상승해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거죠. 무섭다.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 집에 숨겨진 실외기 시한폭탄 제거법 나갑니다. 중요합니다. 여름이 됐다고 에어컨부터 바로 틀지 마시고요. 실외기 전선 상태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실외기 후면에 먼지나 이물질이 쌓여 있다면 빗자루 등으로 먼지를 슥슥 쓸어주고요. 그리고 바람이 통하는 망 부분은 소를 이용해서 먼지를 꼭 제거해 주시기 바랍니다.